자, 보자. 몇 번? 187번 또 275번. 187번, 275번. 187번, 275번. 276번. 276번. 또 있어요? K는 질문 283번이요. 283번. 263. 263번. 또 2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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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요? 좀 이따가 더 지만 끝을 짓네. 자, 그럼 187번부터 한번 보자. 근데 187번 예전에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저 그때 받았잖아요. 그때 빠졌어? 선생님, 이따가 좀 설명 좀 해줄게. 이거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좀 따로 해줄게, 알았지? 275번부터 봅시다. 275번. 자, 275번 보니까 45페이지네. 자, 4명 학생이 5개의 메뉴 중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를 고를 때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확률을 할 때 4명이 임의로 하나씩 5개, 4명의 학생이 5개의 메뉴를 임의로 하나씩 고를 때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보니까 4명 학생이 5개 메뉴를 고른 방법은 뭘까요? 자, 근데 임의로 각각 한 개를 고를 때 이거 중복한단 말이 없으니까 중복적 문제가 아니네. 중복 순위 문제가 아니네. 자, 말해봐. 여기 전체의 경우는 뭐가 깔릴까? 5개 메뉴 중에서 4명의 학생이 스펀지를 한대. 여기서 만약에 메뉴가 A, B, C, D, E가 있다고 하고 학생은 A, B, C, D 4명이 있다고 생각하자. 밑에 뭐가 깔릴 것 같다? 얘가 선택을 하는 거지. 학생이 메뉴를 선택하니까 밑에 5가 깔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다음, 얘는 5가지, 얘는 몇 가지요? 4가지,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따라서 5, 4, 3,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걸 이제 간단하게 했을 때 그 값이 결국은 P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5가지 중에서 결국 4개를 선택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4P5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5P4 이런 식으로 전체의 경우가 깔린다는 사실 알고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른다. 아니네, 그치? 밑에 이거 5P4가 아니구나. 이거 중복해도 괜찮구나, 그치? 중복해도 괜찮으면 밑에 뭐야? 5, 4, 3이가 아니라 얘가 5의 4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5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같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네. 대신 그 위에 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는 점에 문장 때문에 여기가 바로 5P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의 계산 방법은 5의 대제곱에서 5, 4, 3, 2 이것을 한 값이 되는 거다. 얼마일까요? 125분의 24? 그렇죠. 따라서 125분의 2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자, 275번 했고 276번 그 밑에도 한번 보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맞아. 가위바위보 문제도 사실 한 번쯤은 해볼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자,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자, 희원이 말해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의 맞아. 3의 세제곱인 27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2명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로 했을 때 2명이 이겼다는 것은 나머지 1명이 졌다는 소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검색을 해보자. 만약에 A, B,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길 2명을 뽑아줘야 돼. 그치? 누굴 뽑을까? 제일 먼저 이길 2명을 뽑는다는 뜻은 결국 3명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이길 2명을 뽑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A랑 B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아? A랑 B가 이겼으면 그 밑에 이길 경우의 수를 쓰게 될 건데 그 경우가 뭐가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주먹 그럼 얘도 주먹 내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는 가위 내야 맞죠? 또한 얘가 가위 냈으면 얘도 가위를 내야지 이기고 얘는 뭘 내야 돼? 5를 내는 거죠. 또 5, 여기는 주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이것을 만족하는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 알아? 3가지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 값이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처음에 생각해보면 전체 경우는 27이 되고 3명 중 2명 이겼다는 그 문장 때문에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이 길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길 경우를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따진다면 뭐 4명 이길 때도 4명에서 2명 이길 때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76번 했고 283번도 봅시다. 초콜릿에서 문제 9개의 문자 중에서 T가 C보다 올 확률을 구하시오라 문제. 자, 한번 봅시다. 문자를 1로 나열할 때는 저 문장 때문에 전체 경우를 먼저 한번 써봅시다. 전체 경우는 지금 초콜릿을 보니까 C가 2개 있고 다음에 H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O는 2개 있고 O 2개 있고 그 다음에 L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 있고 T 있고 E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전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문자인데 그 값을 C 2개, O 2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니까 2팩 나누는 값이 바로 전체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다음 우리가 T가 C보다 앞에 있다라는 저 문장.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T가 C보다 앞에 있을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C랑 T를 다 한 문자로 칠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C가 T보다 앞에 있다는 저 문장은 C를 XX, 그 다음에 T도 X. 나머지 문자는 똑같이 O, L, A, E 이런 식으로 놓고 이 X를 배열한 중 뭐야? 만약에 이 X가 배열이 되는데 첫 번째 X는 무조건 T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X는 바로 C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 C랑 T를 다 X로 취함해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따라서 그 위에 쓸 말은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곱하기 되는데 문자가 X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또한 5도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계산할 때 여기서 9팩이 사라지네. 9팩 사라지고 다음 그리고 3팩 2팩분의 2팩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결국 그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약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자,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 정말 중요한 문제지. 다 한 문자로 칠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자, 283번 했고 다음 263번도 봅시다. 이거 얼른하고 조건반을 해보자. 263번은 43페이지네. 263번. 서로 다른 소수제 2번과 서로 다른 시집 3번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시오. 양 끝에 시집이 온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일렬로 꽂을 때라는 저 문장 때문에 그 밑에는 전체 경우가 바로 서로 다른 5번이니까 5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양 끝에 시집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시집과 그 다음에 양쪽에 시집이 오고 나머지 빈칸은 하나, 둘, 셋 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배열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말해봐. 자, 수인이 요 맨 앞에 시집이 온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3가지. 다음 여기는 2가지.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 조건이 있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온다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조건부터 먼저 세고 그 나머지를 센다는 소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치?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1가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된다는 문제 몇 번이야 이거 답이? 계산해보니까 어때요? 2개 3일이 삭제가 되니까 결국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6이가 3팩이니까 3팩 이렇게 주면 될 테고 밑에는 3팩을 나눠주면 5하고 4가 남을 테고 그 위에는 6이 남을 테니까 그 값이 바로 10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263번 했고 다음 287번. 자, 287번 해보자. 맞아. 이것도 하려고 했었어. 46페이지. 자, 이거 정류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체크할 때라는 전문장. 다음 차이가면 될까? 우리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80. 맞아. 너무 잘했네. 자, 여기서 임의로 두 꼭지점을 택할 때는 저 문장 때문에 그 전체 경우가 바로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8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8C가 아니라 8C죠. 이 유는 순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루트 2 이상의 확률을 찾을 건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루트 2 이상이면 이건 길이가 몇 종류가 있을까? 처음에 길이가 1인 거, 그 다음에 길이가 루트 2인 거, 그 다음에 길이가 루트 3인 거. 그치? 세 종류의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얘들아, 루트 이상이라는 저 문장이 조금 애매해. 루트 2를 찾으라고 하면 루트 2 세면 되거든? 근데 루트 2 이상이면 루트 3도 찾아야 되고 루트 2도 찾아야 되잖아. 사실 루트 2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치? 한쪽 면에 루트 2가 두 개씩 있고 6면이 있으니까 그 값이 12개라는 사실인데 루트 3이 좀 헷갈릴 뿐이야. 그치? 이게 입체적으로 관통을 하잖아. 그치? 사실 루트 3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치? 루트 2 이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전체에서 1인 거를 빼라는 사실 눈치를 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우리 1인 거 세는 거 너무 쉽지 않아? 그치? 길이가 1인 거는 모서리의 개수가 될 테니까. 괜찮죠? 따라서 뭐뭐 이상이다라는 그 문장을 보면은 결국 이거는 전체로 빼준다는 문제가 되는 거야. 1에서 뭘 빼는 거야? 1에서 길이가 1인 거 이것을 빼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확률은 뭐죠? 1 빼기 80분의 길이가 1인 거 그게 바로 모서리 개수랑 똑같게 되니까 모서리가 여기 뛰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나머지 사실은 없을까요? 없으면 자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 나가도록 합시다. 자 조건부 확률 우리가 이제 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 알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확률까지가 시험범위가요. 2학점. 그 뒤에는 중립지행까지. 자 조건부 확률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상한 개가 샤라샤라 나왔잖아. 확률이 0이야. 일단 읽어볼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했었어. 이거 문장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중에서 뉴진스를 모를 확률 뉴진스를 알 확률 이거 거의 뭐 뉴진스 모르는 사람 있나? 알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률이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거의 1이야. 모르는 사람은 뭐 TV 안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인들 중에서 뉴진스를 알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느낌이 달라. 그렇지? 저는 뭐 우리나라 정도야 이제 뉴진스 유명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유명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즉 전체 공간을 좀 제한해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뉴진스를 알 확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뉴진스를 알 확률 이런 것처럼 그 조건을 정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기호부터 먼저 한번 보자. 우리가 결국은 조건부라는 저 문장 때문에 조건과 우리가 사건이라는 확률이라는 두 가지가 나왔어. 사건 A, 그 다음에 사건 B.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저 문장 때문에 사건 A가 바로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이 되고 사건 B가 우리가 구하는 사건이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를 쓸 때 이것은 기호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뭐를 먼저 쓰냐면 우리가 결국 구하는 사건이 A야 B야. B 사건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B를 먼저 쓰고 바를 쓴 다음에 이 바가 사실 if라는 느낌이야. if 그 뒤에 조건을 이렇게 쓴다는 이렇게 기호를 약속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때 P A분의 P A 로 B라고 정의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P분의 P A.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볼까?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뉴진스 그거 생각해보자. 뉴진스를 알 확률 뉴진스를 알 확률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확률 사건을 B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뉴진스를 알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때 그 전체 말이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알 확률이니까 여기에 바로 PB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죠? PB. 자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뉴진스를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뉴진스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P 우리나라에서 뉴진스를 한다. A하고 B의 모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또 한번 써보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A, 우리나라가 B면 우리나라에서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결국 얘는 쓸 때 뭐를 써야 돼? 결국 뉴진스를 알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 조건을 B에 쓴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 확률을 풀 때 우리가 근데 사실 기호를 사용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푸는 게 더 좋다는 소리가 될 거야. 실제로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61페이지 380번 잠깐 볼까? 이제 늦었어요. 지혜는 모르니까 잘 봤어? 웃지마.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이제 느낌을 좀 잡아볼게.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국어 선택과목 조사를 만든 표이다. 이 학생 중에서 이민을 뽑은 한 명이 일본을 선택한 학생일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사실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일본을 선택한 학생이라고 했으면 그 확률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전체 조건을 한정시켜 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만 생각을 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그 학생이 여학생이다라는 저 문장이잖아. 그 학생이 여학생이다라는 저 문장이 여학생은 여학생인데 누구 중에서 그 학생이라는 거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그 값이 바로 13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따라서 그 밑에는 바로 135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위에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니까 일본어이면서 여학생이 교집합을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게 어디야? 일본어이면서 여학생이 교집합이 바로 7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이 바로 75 이렇게 써준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옆에 하나만 더 해볼게. 376번. 자, 376번도 문제를 한번 처음에 읽어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남은 수를 차례대로 AB라고 했을 때 AB가 짝수일 때 자, 그때 AB가 짝수일 때라는 저 문장 때문에 결국은 이게 조건부 확률은 사실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전체 조건이 결국은 36이 아니라 AB가 짝수가 되는 그 경우의 수가 전체 조건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그럼 봅시다. 얘도 한번 써보니까 AB가 짝수일 때라는 조건을 한정시켜줬다는 것은 그 밑에 전체 경우를 한정시켜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AB가 짝수 이거 중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야?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인데 결국은 A, B가 짝수이고 그리고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니까 결국 A 더하기 B가 짝수 이것을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더하기 B가 짝수, A 곱하기 B 말이야. A 곱하기 B가 짝수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맞아, 꿀짝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 이것을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작성해보니까 이거 1일 때 짝수가 되면 2, 4,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A가 2면 어떻지? A가 2면 이 중에 무슨 값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1부터 6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3일 때는 똑같이 2, 4, 6 4일 때는 1부터 6까지 다 나오죠? 그렇죠? 이미 짝수가 됐습니다. 곱했을 때 A 곱하기 자, 다음 5일 때는 똑같이 2, 4,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일 때는 바로 1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말해봐. 여기서 A 곱하기 B가 짝수의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 6가지, 3가지, 6가지, 3가지, 6가지 나오잖아. 그치? 즉 18가지에서 9가지를 더한 27가지가 A가 짝수가 총 경우의 수가 된다는 소리를 듣지. 괜찮을까요? 그 위에는 뭐냐면 그 위에는 A, B는 짝수이면서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짝수인 여기 중에서 둘이 더했을 때도 짝수가 되는 그 경우를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려고 그렇지?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찾으면 돼. 여기 중에서 찾으면 되는데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짝짝이나 똘똘이 돼야 되지, 그치? 여기 중에서 있나요?
더해서 짝수된 거 있어? 없네? 그치? 그럼 여기 중에선 더해서 짝수된 게 있긴 있죠, 그쵸? 그게 뭐 나와? 2,2, 2,4, 2,6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여기는 있어요? 없네요, 그쵸? 이 같은 경우도 2, 4, 6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2, 4, 6. 자,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 9개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9개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 결국 조건부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랑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표를 작성하고 밑에부터 세는 거야. 밑에부터 그 가지수를 센 다음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여기서 찾자라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계산 문제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천천히 지금부터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 할 건데 한번 378번하고 379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78, 379번. 지금 프린팅을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했어?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가지 했어? 네, 저. 천재리가 나왔다. 자, 보니까 지금 다들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표를 작성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느낌이 와. 자, 우리가 일단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알죠? 당첨 대비가 나왔다는 소리가 되니까 밑에는 당첨 이렇게 쓰고 다음 그 당첨 대비가 1등 당첨도 있고 2등 당첨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당첨 대비가 1등 당첨 대비를 포함되고 있을 확률을 구하셔. 자, 그러면 당첨이 되면서 이게 1등 포함 이렇게 쓰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당첨 대비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 확률을 생각해보면 당첨 대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당첨 제비는 지금 2개를 뽑는 거죠? 2개를 뽑으니까 그 개수가 몇 개야?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야, 그치? 자, 따라서 여기는 6C가 바로 당첨 제비를 뽑을 개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이죠. 괜찮을까요? 당첨 하나, 꽝 하나 뽑아야 아, 그러네. 2개 다. 맞아. 좋은 지적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꽝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표를 좀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1등, 그 다음에 2등 뽑았을 때 또한 2등, 그 다음에 꽝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1등, 그 다음에 꽝을 뽑았을 때 이렇게 3가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1등하고 2등을 뽑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바로 2개를 뽑는데 결국 이 확률이 결국 10C2 네, 그 확률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C1 곱하기 그 다음에 2등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5C1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확률이니까 그치? 이번 2등 뭐라고? 2등은 안 돼요. 2등? 그렇지. 2등 그렇지. 미안해. 자, 2등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고 결국 2등하고 꽝을 뽑았다는 거는 여기가 10C 2분의 결국은 5C1 그 다음에 꽝은 몇 개가 있냐면 꽝도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꽝은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C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알 수 있다. 일단 이거 다 표시할 수 있지. 그치? 다 표시한 2등 뽑았다는 건 어때? 10C 2분의 2등 중에서 2개 보니까 5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자, 이거 다 표시할 수 있지? 다음 위에는 뭘 써야 돼? 당첨인데 1등을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 그렇지? 결국 이 경우를 그 위에다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결국 저렇게 표를 작성한 다음에 당첨이 된 것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결국 두 자를 뽑았기 때문에 1등, 2등 뽑을 수 있고 다음 2등권 뽑을 수 있고 1등권 그 다음에 2등, 2등 뽑을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랩하고 문제까지 다 쓴 다음에 1등 당첨에서 1등 포함이 되는 그 첫 번째랑 세 번째 경우를 그 밑에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왔어? 그 밑에 따로 해놔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지. 잘 정리했으면 379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조건부 주면 딱 천천히 끄고 넘어갈게. 나왔어? 맞아. 그 밑에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있는 십시는 결국은 전부 다 십시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분하고 까면 되는지 일단 까면 볼까? 시간 좀 빨리고 1등 중에서나 뻥 중에서나 뻥이 안 되지. 1등은 한 개 있으니까 1씩 계산할 수가 있고 꽝이 높겠어? 다시 다음에 2등, 2등은 어떤 느낌일까? 10씩 2분의 1로 할까요? 그리고 10C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얘는 다 10C이고 위에도 다 10C가 있으니까 10C가 잘 생각하시니까 위에 있는 숫자는 1등을 포함인데 결국 첫 번째랑 세 번째 경우가 1등을 포함되는 경우가 맞소? 그 자리? 맞긴 맞는데 좀 풀이가 다른 것 같아요. 풀리가 맞아요? 이게 많이 3분의 1 맞죠? 나오는 거. 잘 나왔어? 오케이. 풀이 이거 풀이 맞냐고? 이거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뭐 했고? 이건 좀 정확히. 많을 때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볼까? 됐어? 다 했으면은 이 문제도 조금 풀어볼게.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까? 희연이는 어때? 더 나왔어? 헷갈리지, 그치? 자,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 흰공 2개, 검공 3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민을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이민을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지혜가 꺼낸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공의 개수가 많을 때. 자, 그러면 여기도 표 한번 작성해볼까? 누가 더 많대? 지아가 꺼낸 공의 개수가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공의 개수가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보자. 지아가 검은 공인데 지아가 진호보다 많을 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이것을 구해주셔야 문제니까 이 표를 보고서 결국 우리는 밑에부터 이제 그 경우수를 나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봅시다. 지아가 먼저 꺼내려고 했죠? 지아가 꺼낸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공의 개수가 많다. 이민은 2개의 공을 남아있는 3개의 공에서 꺼낸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첫 번째 지아하고 그 다음에 진호가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호가 꺼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지아가
검은 공은 말이야. 검은 공을 진호가 꺼낸 것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지하는 지금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만약에 뽑는다고 해봐. 그럼 말해봐. 진호는 몇 개를 뽑아야 돼? 진호는 흰 공 두 개를 뽑아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검은 거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면 진호는 흰 공 두 개를 뽑아줘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으면은 흰 공이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지? 흰 공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계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지하가 그러면 검은 공을 두 개 뽑는다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진호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진호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또는 흰 공 두 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지하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를 뽑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이거 안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만약에 지하가 흰 공 두 개 뽑아도 진호는 검은 공을 뽑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럼 이것 또한 안 된다니까 결국 이 두 가지 경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 지하가 흰 공 두 개를 뽑으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검은 공 하나도 없으니까 지하가 진호보다 검은 공이 더 많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는 그 경우가 바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이 밑에 깔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게. 이 확률 한번 써보게 된다면 검은 공을 두 개 뽑았다는 게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자,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씩 일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검은 공 두 개 뽑았으니까 3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을까요? 곱하기 그 다음에 진호는 흰 공 하나, 검은 공을 뽑아야 되는데 남은 공의 개수가 바로 3개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값은 32. 그치? 그 중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았는데 잘 생각해야 돼. 흰 공은 지금 2개 남았으니까 흰 공 하나 뽑으면 20이 될 거야. 검은 공은 지금 2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이 값은 1C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 밑에도 우리가 또 작성할 수가 있고 이 밑에도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둘이 합친 값이 바로 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에는 뭘 해야 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진호가 모두 흰 공을 뽑았을 때, 즉 이 두 번째 경우, 그 두 번째 경우를 이 위에다 써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선생님이 제일 먼저 표를 작성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해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주자라고 생각했지. 풀었어? 이렇게 해서 또? 잘했네. 좋아요. 그러면 이 앞에도 잠깐만 좀 넘어가자. 얘들아,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했으면 381번, 382번도 한번 해보자. 381번, 382번 한번 해보자. 이것도 중요해. 잠깐만요. 81번하고 82번 할게요. 여기 맞나요? 그런데 이거 밑에 부분이 밑에 부분은 사실은 위에 다 들어가지지. 그래서 위에는 경우를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위에는 몇 가지일까요?
381번, 382번 할게요. 남학생에서 이방은 몇입니까? 90. 네. 그쵸? 성명이 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정치니까? 아, 남학생의 확률이 전체공 그냥 몇 분의 30 맞지?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 남학생에서 A반이 20이면 그것 또한 100이 20. 됐어요? 나왔어? 수익 잘하구나. 네. 그럼 수인이 저기서 풀고 있어 볼래? 여기서 좀 이따 시간계 풀긴 할 건데 수인이 429번 잠깐 풀고 있자. 라고 생각해 보자. 나왔어? 잘했네. 잘했으면 한 장 넘겨서 사실 그 뒤에 상문제를 풀 건데 그 상문제가 좀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야. 일단 그 넘겨서 방금 전에 381번 했지? 살짝 넘겨봐. 넘겨서 상문제부터 먼저 할게.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그 표를 보고서 그 작성하는 거 알았지, 그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384번을 보고서 표를 너희들이 직접 작성해야 돼. 표를 작성하고 그 표를 보고서 이 학생의 남학생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될 거야. 384번 지금부터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넘겨서 이거 보여줄게. 이거 하고서 진행까지 보여줄게. 이거 한번 여학생 200명, 남학생 300명. A, B 모두 학생 적어도 한 편으로 발표했고 A형을 발표해서 270학생 중 여학생은 125, 290. 표를 작성한다는 게 어떤 소리야? 여학생, 남학생 두 종류가 있고 영어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까 괄호줄에는 여학생, 남학생, 틀어줄에는 A 영화, B 영화 이렇게 해서 총 4칸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상황수를 쓰고 이제 수능 경쟁이 될 거야. 여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이 A, B를 모두 골라는 학생이 있을 때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A 영화, B 영화 적어도 한 편을 골라냈다면 A 영화, B 영화 딱 한 편씩만 골라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A, B 영화 모두 골라낼 수 있는 거지. A, B 영화 모두 골라낸 학생은 어떻게 될까? A, B 영화 모두 골라낸 학생은 A를 더해주니까 얼마나? 35명이 되지. 근데 전체학생 20명밖에 안 되잖아. 35명이 여학생 중에서
우리 잘 생각해보니까 A영화, B영화 이렇게 표를 작성해보면 자, A영화, 남학생, 여학생 자,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영화, B영화 이렇게 써보니까 그 사실이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125명 그 다음에 B영화를 보려면 290명 학생 중 여학생은 110명 110명이 나오네. 그러면 A영화를 총 270명이 관람했으니까 270명 관람했으니까 여기서 빼주게 된다면 그 값이 5 얼마나 오죠? 4 145? 145가 나오고 그 다음에 B영화는 총 290명 관람했기 때문에 우리 빼주게 된다면 180이 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보고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남학생 총 3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A영화, B영화 모두 관람한 학생 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해봐. 이게 325명이나 되겠지. 그런데 남학생 지금 300명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뭐야? A, B 모두 관람 학생이 25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다음, 여학생 말이야. 여학생도 그 값을 계산해보니까 여학생을 다 더하면 235명인데 여학생 200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A, B 모두 관람 학생이 35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또 한번 작성해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바는 A, B를 모두 관람했어. A, B를 모두 관람학생 것 중에서 이 학생의 남학생 확률을 구하시고 A, B 모두 관람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 이것을 구해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지. 자, A, B 모두 관람 확률 여기는 뭘 써야 될까? 네, 맞아. 65, 60 맞아. 여기는 60명이 되니까 그 값이 바로 60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얘는 뭘 쓰면 돼? 바로 35가 아니라 25로 써. 25로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되겠죠? 또 작성 한번 더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앞에 계산 문제 하나만 잠깐 더 볼게. 그럼 유형 1번 안 했으니까 대충 조건방법이 있는 통으로 문제 풀면 돼요. 자, 계산 문제. 자, 이 문제를 할 건데 사실 계산 문제는 우리 앞에서 확률할 때도 좀 문제를 풀어봤어.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P, B 바이가 의미하는 거 말이야. P, B 바이가 의미하는 거. 자, 이건이 말해봐. P, B 바이는 그 값을 어떻게 써? P, A분의 P, A, 교 B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결국 우리는 저 두 가지 값만 구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알면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등물관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이 결국 P, A 합 B의 여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그 값은 0.2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P, A 합 B가 결국 0.8이 됐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 보통 어떻게 해? 벤더이그램 그래서 빈칸 채움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 371번, 373번, 375번 세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끝났어? 네, 맞아요. 답을 한번 해봐요. 잘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그림 그려서 문제 풀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보면은 이렇게 A랑 그다음에 이렇게 B랑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봐봐 우리가 A와 B가 이거 둘이 합쳐서 0.8이 되잖아. 근데 얘가 0.5고 얘가 0.4가 되면 둘이 합치면 0.9가 되잖아. 즉 그 말이 뭐야? 여기가 0.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1 되면 여기는 0.4, 그 다음에 여기는 0.3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쪽 부분이 0.2가 되니까 이 표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K는 얼마입니까? 0.5가 되고 K는 0.1이니까 그 값이 바로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5분의 1은 0.2점. 이거 했으면 거기 홀수권 문제들 한번 풀고 넘어갈게.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이거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거만 잘 보고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합이 1마이너스 P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드물어공식 쓰면은 얘 또한 결국 P A 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P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것 또한 1에서 P A 합 B를 빼주게 되는 거죠. A 합 B는 8분의 5, PB는 4분의 1이니까 대입해서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375번 하나부터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금 나왔어? 됐어? 이거 한번 맞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빈칸은 확실하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 미지수 놓고서 문제를 판단하는 그런 느낌이야. 자, 이 A 교 B 구하는 거 아니야? A 교 B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X 놓고서 문제 푼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X면, 자, 희연이 말해봐. 여기 순수의 부분은 뭐라고 표시할까? 여기가 이제 x가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x가 됐다고 생각하고 결국 pb, x 값은 바로 pb 값은 뭐가 되냐면 얘가 x는 2분의 1 p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맞을까요? 괜찮죠? 여기가 x면 pb를 양변 곱해주는. 따라서 pb는 뭐냐면 pb는 결국 2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죠? 미지수 놓고 푸는 거예요. pb가 2x야? 근데 여기가 x네? 여기 또한 x를 표시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표시가 돼요. 알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표시, 보면은 여기 진짜 숫자 표시할 수가 없잖아. 그럼 모르면 구하고 싶은 걸 x로 넣고 그럼 그 옆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 아는 거야. 전체 무슨 말인지 알까? 풀었어? 자, 그러면 그 옆에 문장을 이용해서 결국 여기 제가 PB가 2x니까 여기도 x로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여기서 C가 하나 더 나오지. 그럼 여기도 무슨 x로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결국은 A 교 B 구하면서 X값을 구하지 않을까? 왜냐면 P, A, B가 5분의 4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무슨 X 다 더한 게 5분의 3으로 해서